네, 여러분, 오늘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약국을 계속 운영해 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좀 답답했던 점, 어떤 한계에 부딪혔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0대 초반에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점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려면 사업이 계속 확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 밑에 또 부하 직원이 들어오고 교육이나 문화들이 전수가 되면서 조직이 점점 커져가는 그림을 그려야 그게 가능한데, 약국은 사실상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갈증을 느꼈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했던 게 있어요. 이미 써다 보니까 좀 길어서 좀 더 축약하고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파편화된 시대 속에서 성실과 창의가 존중받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한다. 그럼으로써 인류가 잃어버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 함께하고 싶고, 창의적인 사람들, 어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인 사람 필요하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죠.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돌보는 관계라고 전에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좀 회복하고자 한다. 요즘에 너무 그런 것들로부터 반대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개인화되고 있고 점점 1인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죠. 하지만 이 함께 어울려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제가 사업한 큰 보람 중에 하나고, 예를 들면 약국 직원들이 일 끝나고 이제 두쫑쿠 만들러 한 명 집으로 다 갔거든요. 가정집인데, 애기 있고 다 한 집인데 두쫑쿠 만들어서 놀면서 주말에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기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해요. 생애 주기에 맞는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누구는 그것이 매출 200억이라고 얘기하고 3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상한 데까지는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가게 매출이 연평균 보수적으로 잡아서 6천만 원일 거예요. 6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 15%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맹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 15%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매출도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고, 그러면 본사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개인으로 한 명이 그냥 식당 사장이 혼자 식당을 하는 거면 900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건 세금 떼기 전입니다. 세금 떼고 하면 얼마 남지 않는 모델이 되겠지만, 이게 법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요, 세금 세율도 낮아지고 또 요거를 바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또 안 내니까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게 그대로 재투자 비용이 됩니다. 요게 어떤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드가 된다라는 거죠, 현금 흐름이. 그래서 요거를 저는 단기적으로 직영점 5개까지는 확장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의 역량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그 역량들을 합하면요.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본 경험은 있으니까, 물론 100% 인볼브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6천만 원 월 매출이 나오면서 매장 영업이익 15% 되는 매장을 5개 정도는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900만 원이 뭐가 되냐?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본사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니까 제가 지금 가서 오퍼레이션도 보고 구매도 하고 사람도 뽑고 이런 걸 제가 마케팅도 하고 제가 다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제가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해주는 이제 본사 안에 역할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업무가 있냐? 슈퍼바이징 하는 거죠. 오퍼레이션 잡는 거 하는 게 있고, 또 HR 있겠죠. 그 다음에 발주하고 그런 거, 공급망 관리 SCM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R&D 해야죠. 우리 R&D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본사에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본사로 들어온다는 거죠. 물론 4,500을 다 쓸 수 없겠죠. 이 중에 일부 금액은 또 다음 매장을 확장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사에 구축이 되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조가 연 7.2억이니까 그죠? 5개 하면 얼마예요? 35,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회사 매출을 가지게 되는 규모가 되면, 본사 구조가 이렇게 잡히고 이 정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가서 지원도 좀 해주고, 사람도 좋은 사람들 뽑아주고, 그리고 물류도 좀 더 최적화해서 좀 더 저렴한 재료 혹은 좀 더 좋은 재료들 사입해 올 수 있게끔 하고, R&D에서 새로운 역량을 통해서
다음 매장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좀 현실적인 상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까지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5개의 직영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게 그대로 더블링 돼가지고 2배 돼가지고 가맹점이 10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본사 수익은 9천만 원 가까이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직영점의 관리에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직영점 관리가 힘들면 뭐 가맹사업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아직 뭐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아직 상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또 멤버들과 함께 상의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좀 짜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더 생깁니다. 유통을 직접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매출이 뭐 그 정도로 크진 않아 보이지만 이걸로 수익을 추가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 이 정도의 직영 매장을 훌륭하게 유지하고 또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게 된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또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또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겠죠. 자산이 또 이걸 통해서 영업의 이익으로 부동산 자산이 또 올라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 요즘에 너무 매출이 떨어져서 좀 와서 기운도 좀 안 나고 그러실 텐데도 묵묵하게 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맡은 바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날 좀 풀리면 자연스럽게 매출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손익분기 계속 넘기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이 정도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이런 그림을 보면서 어디까지 한번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